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헬로티비 양천 방송에서는 병오년 새해를 맞아 양천구의 주요 정책을 차례로 짚어보는 연속 기획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시간으로 화재와 범죄, 교통사고 등 생활 속 위험으로부터 주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떤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지 살펴봅니다. 김호 기자입니다. 건물 전체가 순식간에 시커먼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주차된 차량 곳곳에서는 펑 하는 폭발음이 잇따라 울립니다. 지난해 11월 신월동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화재로 50여 명이 다치고 막대한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문제는 불이 난 아파트가 화재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복구 비용을 감당하지 못해 주민들은 지금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천구가 올해부터 모든 아파트를 대상으로 화재 보험 지원에 나섰습니다. 2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대해 공공주택 지원금을 투입해 화재 보험 가입을 의무화했습니다. 화재를 신속하게 복구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보험이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지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민들이 입주를 못하고 계신 사건이 있었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그래서 올해는 모든 아파트 동에 대해서 20세대 이상 아파트 동에 대해서 공동주택 지원금을 80% 지원함을 통해서 화재보험을 가입하게 정책을 만들었고요. 겨울철 안전대책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폭설에 대비해 사고 우려 지역 29곳에 열선을 설치한 데 이어 올해는 7곳에 추가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확충도 눈에 띕니다. 양천구 CCTV는 지난 2022년 3,650대에서 2023년 4,400여 대, 2024년 4,800여 대, 지난해에는 5,066대로 4년 만에 1,400대가량이 늘었습니다. 이처럼 늘어나는 CCTV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지난 2023년 통합관리센터를 확장 이전했습니다. 서울시 자치구 가운데 최대 규모로 경찰과 소방이 항시 연계돼 사건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합니다. 양천구청 직원뿐만 아니라 경찰서, 소방서하고 전부 연결이 돼서 양천 구민의 안전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범죄와 화재와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부터 주민들을 지켜가고 있고요. 이 밖에도 양천구는 서울시 최초로 주요 간선도로 교차로 7곳에 24m 높이의 조명 타워를 설치했습니다. 기존보다 최대 7배 밝아진 조명으로 교통사고 예방은 물론 야간 보행자 안전 확보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생활 속 위험을 줄이기 위한 양천구의 촘촘한 안전 정책이 주민들의 체감 안전도를 한층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은평구가 구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인권 영향 평가를 시행합니다. 정책 인권 영향 평가는 구에서 추진하는 정책과 사업이 주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있는지 등을 사전에 점검하는 제도입니다. 은평구는 인권 보장 및 증진 기본 계획에 포함된 인권 시행 계획 세부 과제를 중심으로 인권 영향 평가를 실시합니다. 평가 대상에는 여성 직업 교육과 일자리 지원, 아동 권리 보호, 안전권 보장 등 다양한 분야의 정책이 포함됩니다. 각 부서는 해당 정책에 대해 인권 침해 가능성은 없는지, 시민들이 정보를 쉽게 얻고 이용할 수 있는지, 문제가 발생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 있는지를 점검표를 통해 자체 점검한 뒤 그 결과를 은평구 인권센터에 제출합니다. 은평구 인권센터는 제출된 점검표를 바탕으로 분기별로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필요할 경우 인권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책 보완을 권고할 계획입니다. 양천구가 저소득 주민을 위한 전월세 중개수수료 지원 사업을 확대 시행합니다. 구는 지원 대상 주택의 환산 보증금 기준을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1억 5천만 원 이하로 상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월세 보증금 상승으로 주택 임차료가 1억 원을 넘는 가구가 늘어나면서 지원 기준을 현실에 맞게 조정한 겁니다. 지원 대상은 양천구로 전입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을 희망하는 주민은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사본, 중개수수료 영수증, 수급자 영수증 등을 지참해 동주민센터로 신청하면 됩니다.
서울 아파트 값이 크게 오르면서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을 뜻하는 전세가율이 역대 최저로 떨어졌습니다. KB부동산 월간주택 시계열 통계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전세가율은 50.92%로 2023년 5월 50.87%를 기록한 뒤 2년 8개월 만에 가장 낮았습니다. 특히 서초구와 송파, 양천과 마포 등 9개 구의 전세가율은 구별 통계가 공개된 지난 2013년 4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3.83% 오르는 데 그쳤습니다. 서울시가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조성한 청년 안심주택의 입주자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지난해 청년 안심주택 입주자 1,257명을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93.7%가 만족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91.5%를 기록한 2024년에 비해 2.2%포인트 상승한 수치입니다. 항목별로는 커뮤니티 만족도가 21.4%포인트 상승하며 가장 큰 폭의 개선을 보였으며 주거비는 3.4%포인트 하락해 주거비 체감 부담을 낮추는 제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가 수도요금 과온압으로 인한 시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사전 예방 중심의 개선 대책을 추진합니다. 지난해 수도요금 고지 1,257만여 건 가운데 잘못 부과 납부된 사례는 16,000여 건으로 전체의 0.13% 수준이지만 환급과 정정 절차가 뒤따르는 만큼 시민 불편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과온압 유형별로는 이중수납이 30%로 가장 많았고 일반 경정과 누수 감면, 환급 정산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시는 반복 발생하는 이중수납과 검침 오류를 줄이기 위해 이사정산 시 자동이체 해지 안내를 강화하고 검침 오류를 막기 위해 원격 검침 전환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 검침원과 수도사업소 직원을 대상으로 과온압 사례 중심의 교육도 정례화합니다. 수도요금 관련 문의와 자동이체 신청은 다산 콜센터와 온라인 아리수 고객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은평 지역 곳곳에서 따뜻한 나눔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불광 일동 자율방범대가 적십자회비 희망성금으로 70만 원을 기부했습니다. 유병한 자율방범대장은 지역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면서 어려운 이웃에게도 도움이 되고 싶어 성금을 마련했다며 이 성금이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구립마루 어린이집은 교사와 학부모, 아이들이 함께 만든 수제청을 판매해 마련한 성금 37만 원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응암 2동에 기부했습니다. 역촌동 주민자치회는 김치 450kg을 역촌동에 기부했습니다. 기부된 김치는 저소득 45가구에 전달될 예정인데요. 박민선 역촌동 주민자치회장은 앞으로도 지역에 도움이 되는 활동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양천구가 유소년 드론 축구단 Y퓨처윙스를 창단하고 창립 멤버를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며 다음 달 13일까지 양천구 평생학습 포털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선수단은 12명으로 구성되며 한 팀 6명씩 2개 팀으로 운영됩니다. 드론 축구단은 넓은들 미래교육센터를 거점으로 운영되며 전문교육과 정기훈련을 통해 전국대회 출전을 하게 됩니다. 최종 선발은 다음 달 21일 드론 운용 역량평가로 결정됩니다. 재외동포청 이전 검토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이전 검토 발언 이후 유정복 인천시장 등 지역 정치권의 강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인천 지역 시민사회 단체들이 김 청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재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경협 청장은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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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지역 131개 단체로 구성된 인천사랑 범시민 네트워크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김경협 재외동포청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최근 김 청장이 외교부와의 유기적 협력과 청사 임대료 문제, 교통편을 포함한 동포 방문 환경 개선 등을 이유로 인천에 있는 재외동포청을 서울로 이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는데 이에 대해 강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겁니다. 범시민 네트워크는 재외동포청의 인천 입지는
정당한 선정 절차를 거쳐서 결정된 것으로 김 청장이 일방적으로 이전을 운운하는 것은 월권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부와 외교부가 전국의 치열한 유치 경쟁 속에서 인천을 청소제지로 결정한 절차적 정당성을 무시하는 망언이자 월권이다. 이에 범시민 네트워크는 외교부에 정당성을 무시하고 논란을 일으킨 김 청장에 대한 특정 감사와 재외동포청 이전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밝힐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김 청장에 대한 해임을, 인천 지역 정치권에는 김 청장의 사퇴 추진 등 인천 시민의 자존심 회복을 위해 공동 대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김경엽 청장이 이제라도 자신이 잘못을 인정하고 상처받은 재외동포와 인천 시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천 지역 시민 사회의 더 큰 저항과 반발에 부딪힐 것을 경고합니다. 앞서 재외동포청 이전 검토를 두고 김 청장과 유정복 인천시장은 설전을 주고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김 청장은 청사 임대료 인상 계획 철회 등 4가지 개선책을 인천시에 요구하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정치 공작으로 비난하는 인천시의 행보에 유감을 표한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천 지역 시민단체까지 김 청장을 향한 비판에 가세하면서 재외동포청을 둘러싼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재필입니다. 안성과 포천 양돈 농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기도가 도내 전 양돈 농가에 방역수칙 준수를 요청했습니다. 경기도는 살처분과 정밀검사, 역학조사 등 긴급 방역조치를 시행하며 추가 확산 차단에 나섰습니다. 특히 바이러스 발생 이력이 없던 지역에서 ASF가 확인된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는 외국인 근로자 관리와 차량 소독, 야생동물 차단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고 전했습니다. 경기도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이 운영한 아빠스쿨과 아빠하이 사업에 지난해 7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아빠스쿨은 양육교육과 상담을 통해 아빠들의 적극적인 육아 참여를 지원했고, 아빠하이는 놀이 체험 중심 프로그램으로 부모와 자녀의 교류를 넓혔습니다. 경기도는 앞으로도 아빠의 육아 참여를 돕는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들여와 판매한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인천 본부세관은 총책 40대 남성 A씨를 관세법 및 상표법,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하고 관련자 3명도 공모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4월부터 작년 2월까지 시가 1,200억 원 상당의 위조 상품을 국내로 유통 판매하고 벌어들인 범죄 수익 165억 원을 타인 명의 계좌로 은닉, 세탁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세관은 이들이 보관 중이던 위조 상품 5천여 점을 압수하고 고급 아파트와 호텔 2개, 스포츠 차량 등 시가 80억 원 상당의 범죄 수익을 몰수하기 위해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습니다. 특히 A씨가 전자지갑에 5억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은닉, 보관하던 사실도 확인해 이를 압수했습니다. 여장을 한 채로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 불법 촬영을 한 양주시청 공무원이 구속됐습니다. 양주경찰서는 성폭력 처벌법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의 신병을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3일 오후 산하기관 1층 여성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칸막이 아래로 비춰 옆 칸 여성을 찍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A씨는 가발을 착용하는 등 여장을 하고 있었으며 차를 타고 도주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당일 오후 2시쯤 체포됐습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설 연휴를 앞두고 철도 건설 현장 종합 안전점검에 나섭니다. 도는 27일부터 2월 4일까지 도봉산 옥정선과 옥정 포천선 건설 현장을 순차적으로 점검합니다. 폭설 결빙 대비와 화재 전기 안전, 교통관리와 붕괴 위험 요소 등을 집중 확인합니다. 또 근로자 임금과 장비 대금 지급 실태도 함께 점검할 계획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